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 밭작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생산비 보장인데, 자, 생산비 보장 품목에 이제 추가된 게 있죠. 이렇게 이제 추가된 품목이 있는데, 그게 우리 봄배추, 그리고 가을무. 자, 그럼 이제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제 추가된 품목에 대한 이제 보험 기간입니다. 자, 배추는 이제 정식하는 거고, 무는 파종하는 거니까, 자, 이 완료일부터 24시인데, 자, 이제 여기 한길, 자, 여기는 4월 20일, 여기는 9월 15일. 그리고 이제 종료. 자, 배추는 이제 여기 70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이제 8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배추 하니까 추 하면 뭐예요? 70, 같은 70 이렇게 하고. 무는 80인데 우리 무파마. 그 라면 알아요? 몰라. 무파마 라면 아주 국물 시원하다 이렇게. 그래서 무파마 그래 80일 이렇게. 그 다음에 대파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대파가 원래는 5월 20일이었잖아요. 자, 대파가 그래서 오이처럼 두꺼운 게 대파다 이렇게 외웠는데 이거 또 바뀌는 바람이 좀. 그래서 6월 15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20일에서 6월 15일로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그대로 200일 맞고요. 그 다음에 당근. 자, 당근은 당근 마켓에 팔지 마 그랬죠. 그래서 8월 30일. 당근은 당근 마켓에 팔지 마 그래서. 그런데 이게요. 예전에 얼마로 됐어요? 2월 이거 29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월 말일로. 그런데 조심할 게 양배추는 우리 숫기별로 뭐라고 돼 있어요? 2월 28일, 3월 15일, 3월 30일 이랬죠. 거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쓰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자, 양배추는 그대로 2월 28일 그래요. 극조생, 조생종하고 중생종, 만생종 해가지고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당근은 이렇게 말일로 바뀌어요. 이건 맞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파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재파종. 자, 예전에는요, 재파종이, 자, 이것만 인정됐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매월 실시. 그래서 재파종은 매월 실시한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보장 개시는 생산비 보장 개시 다 같아요. 생산비 보장 같은데, 자, 우리 재파종은요, 이 날짜가 언제예요 하면, 자, 이 날짜에 플러스 다 얼마? 10일 그랬잖아요. 플러스 10일. 자, 그래서 이게 다 플러스 10일인데, 이제 나머지 품목도 다 파종하는 것은 재파종, 정식하는 것은 재정식. 이게 이제 다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거 다 이제 재파종. 이제 가을무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기존에 이건 똑같아요. 생산비 보장 보험 기간 개시는 같은데, 이제 여기서, 자, 재파종은 다 플러스 10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플러스 10일 하면 얼마예요? 9월 25일. 자, 여기 플러스 10일 하니까 8월 10일. 이건 그대로 적용 똑같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만 달라. 자, 당근만 여기서 플러스 10일 하면 원래는 9월 10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가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만 외우면 되죠. 나머지는 다 플러스 10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당근만 당근마켓에서 팔지 마 해가지고 똑같다. 당근은 똑같다. 자, 그래서 당근 똑같다. 자, 재정식 보겠습니다. 자, 재정식도 예전에 양가월부 해가지고 이것만 인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식하는 품목들이 다 이제 다 재정식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봄배추가 이제 추가된 건데, 그럼 우리 재정식도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플러스 10일이잖아요. 이게 다 플러스 10일인데, 자, 고추는 이제 이게 계약 체결 24일. 여기는 이제 원래 고추도 어떻게 해요? 고추 모종을 사다가 옮기시면 주로 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이제 계약 체결 이렇게 돼 있어요. 고추. 그러니까 고추는 파종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정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다는데 어쨌든 계약 체결 24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외워야 돼. 자, 그래서 6월 10일. 자, 고추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추 들고 60만 세 운동 했다 이러면 고추. 우리 한국 사람 고추 맵잖아요. 그래서 60만 세 운동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또 플러스 10일인지 아닌지 봅시다. 자, 여기 7월 31일인데 여기는 8월 10일이니까 여기 플러스 10일 맞게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다 문제예요. 자,
4월 20일이면 여기는 4월 31일 해야 되는데 5월 15. 이게 이제 좀 이게 틀어졌습니다. 단호박, 우리 단호박 구이 그랬잖아요. 5월 29일이니까 이건 6월 10일이어야 되는데 5월 31일이고요. 자, 대파 아까 6월 15일이었잖아요. 이게 바뀌었죠. 그럼 15일이니까 25일이어야 되는데 21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변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다 플러스 10일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점이 없으니까 이제 고추만 60만 세 정도. 이건 이제 변수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바뀐 것만, 자, 바뀐 것만 딱 5개 골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곧 봐요, 그 문제를. 모의고사 같은 데 많이 활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에서 이제 우리 준비기 생산비 계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경과 비율 구할 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이제 곱하기, 자, 표준 생장 일수분의, 그 다음에 생장 일수 이러잖아요. 표생분의 생일. 자, 이때 이 알파, 이제 준비기 생산비 계수입니다. 자, 고추가 어쨌든 얼마예요? 52.7. 자, 52.7에서 49.5로 바뀌고, 브로콜리는 49.2에서 55.9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보통 해마다 바뀌어요. 자, 그래서 고추 사구려, 자, 고추 사구려, 이렇게 고추 사구려. 그래서 브로콜리 559. 브로콜리는 559. 고추 사구려 559.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금 이렇게 하잖아요. 장경, 피, 자, 이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이때 이제 피해율 구할 때 이게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피해율인데 피해 비율 그랬잖아요. 피해율이나 피해 비율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비 면적.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피해 비율이 아니라 면적 피해율로 제대로 바꿨고, 그걸 원래는 이게 손해 정도 비율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이 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삼입니다. 자, 인삼 우리가 특정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위험. 자, 그래서 이제 총 8개. 자, 그래서 우리가 강태훈의 집에 화재가 나서 폭 찌니까 뭐 했다고요? 냉찜질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8개 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수해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삼 조수해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제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죠. 그 다음, 자, 보험가입 금액. 우리가 인삼 보험가입 금액은 연금별 보상 가액에다 재배 면적을 곱하는데, 자, 우리가 이 연금별 보상 가액, 그래서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있잖아요. 그럼 이 연금별 보상 가액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맞게 들어왔어요. 제대로. 우리 교재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형이든 2형이든 다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가입연도 무조건 1년 하면 그럼 2년근은 여기에 금액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플러스 1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형은요 그냥 보험 가입연도 연금 적용하고요. 2형이 플러스 1년이에요. 그럼 1형은 5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이니까 이거. 그리고 2형은 언제예요?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 그러니까 11월에 가입하니까 거의 피해가 그 다음 연도잖아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1년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1형은 자, 보통 그 연도니까 플러스 1년 없고 2형일 때. 그럼 이제 이걸로 이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금별 보상 가액을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외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가림 시설 보험금인데 이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조달 가액 특약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재조달 가액은 그거잖아요. 감가상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발생 시점이 시가, 감가상각을 한 시가가 아니라 뭘로 하겠다? 재조달 가액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내용이 이것만 있다가 이제 이게 추가됐는데, 자, 여기 보면 보통 약관과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게
같거나 클 때니까 같은 것은 뭐예요? 전부. 큰 것은 초과보험인데, 자, 이 경우는 뭐든지, 가액, 뭐예요? 보험 가입금이 가액보다 클 때는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데, 보통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이렇게 초과보험은 보험 가액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 뭐일 때? 일부보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같고요. 이건 같고, 그럼 일부보험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보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곱하기, 자, 이거 비례 보상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비례 보상하는데, 이때 이 보험 가액을 뭐예요? 보통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가액이잖아요. 시가. 그런데 제2조달가에 특이하게 가입했을 때는 이 보험 가액을 뭘로 하겠다? 제2조달 가액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특이하게 가입했으면, 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 자, 이번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시설 작물을 풋고추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추라고 해가지고, 이제 풋고추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홍고추, 이렇게 둘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 과중만, 그러니까 일반 크기만 됐는데, 이번에는 중소형 과종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 수박, 미니 수박, 복수박. 자, 근데 조심할 게, 시설 작물 수박은 이게 추가됐는데, 아까 우리 수학과 보면서 밭작물, 노지 수박은 이거 안 됩니다. 그 인수 제한 목적물에 미니 수박은 인수 제한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시설 작물입니다. 자, 시설 작물 같은 경우, 자, 버섯 작물은 아니고요. 다음 해당한 경우만 자연재해나 조세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 3개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구조체, 피복제 등 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작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준다. 그리고 자, 시설물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지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해서 전체 작물 이렇게 포기했을 때 이제 보상한다. 그리고 이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자연재해 이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 조수해란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그동안 빠진 게 추가가 됐죠, 이제. 자, 그래서 시설재배 농작물에 이렇게 이제 조수의 피해로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 작물은 이것도 되죠. 자, 버섯 작물은 자, 이거 보장이 되는데 자, 이건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뭔만 보장된다고요? 이것은 다 시설 작물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버섯 작물도 되지만 나머지 이거는 시설 작물만.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추가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표고버섯 확장이용 보장 특약 있죠. 그럼 표고버섯 자, 확장이용 보장 특약을 가입했으면 원래 버섯은 뭐예요? 자, 버섯은 1번만 되고 나머지 안 됐잖아요. 그런데 확장이용 특약을 가입하면 표고버섯만 이게 보장이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게. 이 특약에 가입했을 때 여전히 2번, 3번만 있어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표고버섯 확장위험 특약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거 네 번째는 여전히 없습니다. 버섯은. 자, 이 조수에는 버섯은 없어요. 아마 시중에 그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이거 버섯 들어갔다고 이렇게 누가 했다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요. 이론서에 보면 없습니다. 명확히 없어요. 자, 그래서 표고버섯 확장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2번, 3번은 되고 4번은 없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확장형 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특약 보험료는 뭐예요? 특약요율이잖아요, 보통. 우리 앞에서 다 특약은 특약요율.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지역별, 종별 요율 곱합니다. 특약요율이 아니라. 근데 우리 지금 이론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화재위험 보장 특약요율로 돼 있어요. 잘못돼 있었잖아요. 자, 잘못돼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지역별, 종별 요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할증 적용 계수가 적용되는 게 이거예요. 이제 맞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자, 원래 시설 작물이나 버섯 작물도 지역별 요율과 종별 요율 적용해 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약이니까 특약요일 해야 되는데 특약요일로 하지 않고 주계약요일처럼 돼 있어요. 주계약요일처럼. 그 다음에 할증 적용계수가 붙어요. 그러니까 특약에 가입했으면 보험료를 뭐예요? 추가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계약 보험료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 할증 적용 계수가. 그러니까 이제 할증이니까 이 계수가 뭐 1.1이다. 그럼 1.1. 아니면 1.2다. 1.2. 이런 식으로 적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료 산출식이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가장 우리 신경 써야 될 게 수입 보장입니다. 용어가 바뀌었죠.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이 아니라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라고. 안정보험.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안정보험인데 여전히 보험금은 수입 감소 보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감소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감소됐을 때 보장을 해주고 또 이제 수확량 감소 보장도 같이 이루어지는 상품인데요. 자, 여기 이제 품목이 옥수수하고 보리가 추가됐습니다. 이때 이제 보리는 겉보, 맥주보리, 쌀보리 이런 품종들이 다 보상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구하는 게 좀 뒤죽박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이제 다 통일시켰습니다. 뭐라고 통일시켰냐? 과거 5년이란 말로 다 통일시켰어요. 과거 5년이란 말로 다 통일됐습니다. 예전에는 직전 5년 막 이랬잖아요. 그 다음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직전 5년인데 거기다 괄호 알고 뭐야? 가입년도 포함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자, 과거 5년이라는 걸 따질 때 그럼 어떻게 따질 거냐?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만일 우리가 2025년에 만일 2050년에 만일 수확을 한다고 해봐요. 다시. 자, 2025년에 우리가 자,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수확년도와 가입년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가입은 2024년에 보통 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23년, 22년, 21년, 20년. 그러니까 과거 5년 하면 그냥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냥. 그래서 수확기 가격은 2025년에 수확한다 그러면 그냥 2025. 그리고 과거 5년 하면 이걸로 다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여기 콩,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가을 감자, 그 다음에 옥수수. 자, 이 네 개는요, 가입년도와 수확년도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가입년도, 수확년도 같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확년도니까 가입년도, 그 과거 5년 따질 때 그냥 그 전년도 하면 돼요. 그 전년도. 그런데 나머지 품목은 수확을 이듬해 하잖아요. 그럼 이듬해 하면 어떠냐? 그럼 이제 수확을 이듬해, 만 25년 한다면. 그러면 가입은 그 전년도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 5년 또는 직전 5년 이럴 때 어떤 품목은 가입년도 뭐 포함하냐 마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가입년도 포함해서 직전 5년이면 23년부터 시작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가입은 이때 하고 수확은 이때 한다. 그러면 과거 5년 그랬을 때 그냥 가입년도 포함해가지고 이때부터 5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항상 수학년도 뺀 나머지 5년치 이러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제 통일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품목별로요. 자, 크게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여기 빨간 걸로 된 마늘, 나물용 콩, 그 다음에 보리. 이들은요, 과거 5년 평균 수매가 올림픽 평균. 자, 다 여기 과거 5년 평균 수매가. 여기는 수매가 아니라 그냥 평균 가격 보려는 그러는데, 자, 여기 올림픽 평균 값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품목들은요, 과거 5년 중품 상품 평균 가격이 올림픽 평균 값이에요. 그러니까 다 중품 상품 따집니다. 그런데 옥수수만 중품 상품이 없어요. 그냥 연도별 평균 가격 올림픽. 자, 옥수수는 중품 상품이 없다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과거 5년 농가 수치별 올림픽 평균, 이건 이제 다 통일됐어요. 예전은 수확기 가격에만 이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과학이 다 똑같아요. 이제 농가 수치 비율은 5년치 올림픽 평균값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통일됐어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 수확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마늘, 나물용, 콩, 보리만 수확년도 평균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중품 상품 평균가 이렇게 됐습니다. 중품 상품. 그리고 옥수수만 중품 상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농가 수치 올림픽. 그러니까 만약 수확년도 있다 그러면 농가 수치 비율도요, 24년, 23년, 22년 이렇게 조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최대값, 최소값 버리고 나머지 나누기 3 해가지고 올림픽 평균값 구하면 됩니다. 이제 통일됐어요. 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다 정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크게 이제 둘로 나눕니다. 자, 마늘, 나물용 콩하고 보리만 그냥 여기는 뭐다? 중품 상품 없이 올림픽 평균값. 나머지는 중품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하죠. 이 세 개만 묶어서, 자, 수입 감소.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 갑자기 농사 짓다가 벌어들인 수입이 뚝 떨어지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수입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집에 있는 마누라가 보리밥에 콩나물국만 끓여주더라 이러면 돼요.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수입이 떨어져서, 그래서 마누라가 보리밥에 콩나물국만 주더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품 상품 이렇게 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끝나고 이제 끝나고. 자, 우리.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지,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 건데, 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감소 보험금. 자, 일단 옥수수 벌이 새로 들어왔는데, 자, 둘 다 보험 가액 금액, 그다음에 피해율,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피해율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실기 그랬잖아요. 자, 기실기. 자, 기실기. 그리고 이제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 대해 기준가액.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기평기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입은 어때요? 우리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서 곱하기 미니멈. 자, 우리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거 곱해준다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 계산식인데, 그럼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만 좀 달라집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산출하는데, 이제 이것은 2과목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과목에서 공부할 때 이제 조금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옥수수는요, 기준 수입이 평년 수확량에다 기준 가격 곱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옥수수는 수확량 조사를 안 하는데 평년 수확이 어떻게 나와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뭘로 한다? 표준 수확량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좀 기다려 봐야 돼. 자, 문제 나오면 논란이 있어요. 차라리 나올 확률은 어떻게 보면 또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이제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옥수수 이제 실제 수입은, 자, 옥수수 실제 수입은 여기처럼, 자, 여기처럼 다른 것 품목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좀 다릅니다. 자, 해당 농지 기준 수입과 실제 조사한 해당 농지 손해액과의 차이를 가지고 따집니다. 이때 실제 수입을. 자, 그래서 손해액을 구할 때 이제 기준 가격 수확기가를 비교해서 기준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이 공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클 때는 이제 기준 가격, 이제 피해 수확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우리가 이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평년 수확량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 피해 수확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수 밭작물 수확감소 보장 있죠? 거기서 했던 방식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봤고요. 자, 인수지합 목적물 봅니다.
자, 인수제한 목적물에서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자, 최저 가입 금액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부족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각각이란 말이 다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각각 가입 기준 미달 농지는 이제 합쳐서 몇 개까지? 2개까지. 이렇게 2개까지 합쳐서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 각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데는 들어가 있고 빠진 데는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각각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논작물 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논작물 얼마예요? 우리 50만 원 이상해야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50만 원이 안 되는 25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2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이건 돼요. 그런데 자, 70만 원짜리하고 25만 원짜리 이렇게 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3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이런 거 안 된다. 아주 친절하게 그림으로 해줬어. 그림 안 그려도 다 아는데. 이런 것을 또 친절하게 그림까지 그려서 이제 했는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각각 미달 2개까지 합쳐서 하나로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수 품목에서 사과대추 이게요, 다 삭제됐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사과대추는 품종이 천황, 황실, 대능 이런 건 가입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천황과 황실은 하우스 재배만 가입할 수 있다. 다 삭제됐어요. 사과대추가. 그 다음에 살구 파트에서 원래는 개살구는 가입을 못하는데 이게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자두. 그러니까 뭐냐면 살구하고 자두하고 교배시켜서 만든 게 플럼코트예요. 그런데 자두 파트는 플럼코트 인수 안 된다 그랬는데 살구 파트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플럼코트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살구와 자두하고 교배시켜서 나온 게 플럼코트인데, 자두 파트에도 이거 있고 이제는 살구 파트에도 이것은 인수 제한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 자, 이쪽 부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 무화과가 이게 추가됐어요. 한 주당 제식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면 인수 제한됩니다. 원래 이게 자두하고 매실에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이랬잖아요. 자매지간 아무리 친해도 1제곱미터 이하에는 살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엔 이제 무화과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무화과 키우는 자매는 이렇게 해야 돼. 자, 이제 무화과 재배하는 자매는 아무리 친해도 1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같이 못 산다. 못 사니까 인수 제한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신설됐으니까 이제 다 외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뽑았어요 일단. 자, 둘 다 수령이 얼마? 2년 미만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3년생부터 외웠죠? 3년생, 4년생 했는데 이제 2년생이 두릅과 블루베리입니다. 자, 그 다음 두릅은요, 여기 한 주당 재배 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되면 안 돼요. 두릅. 자, 3.3제곱. 3.3제곱미터는 한 평이에요. 한 평. 자, 그 다음에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원래 관수시설 무화과하고 살구만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블루베리도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블루베리하고 무화과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해요. 아까 우리 방제시설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방조망 미설치 과수원 인수제한 이렇게 돼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어쨌든 여기에 블루베리는 방조망. 그래서 방조망은 새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새가 많이 쪼아먹는 게 블루베리. 굉장히 많이 쪼아먹는데. 그래서 이거 설치돼야 돼. 그 다음 1000제곱미터당 100주 미만인 과수는 안 되고요. 제식 밀도죠. 그리고 1200주를 초과하면 안 돼요. 자, 100주 미만이면 안 되고요. 1200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주 이상 1200주 이하.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야죠. 100주에서 1200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연율 있잖아요. 자,
출연율은 다 단일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종하는 품목입니다. 파종하는 게 이제 얼마만큼 싹이 났냐 이건데, 자, 당근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없다가 이건 추가됐어요. 당근만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당근 씨앗은요, 파종하면 그렇게 출연율이 좀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좀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당근은. 그리고 자, 우리가 그동안, 자,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감옥에서 우리가 콩을 구한다 그랬죠. 감옥에서 콩을 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 얼마였어요? 90% 했잖아요. 이제 다 80% 떨어졌어요. 그리고 팥은 얼마였어요? 팥은 85% 했잖아요. 이제 다 80으로 통일되고. 그 다음에 무는 원래 없었어요, 우리. 무는 출연율이 없었는데, 고랭지 무, 가을무, 월동무 다 80%. 이거 신설됐어요, 이거는. 원래는 없다가. 자, 그래서 90%짜리가 다 80. 팥도 85인데 80. 이제 다 80. 이제 출연율은 다 80. 편해졌죠, 이제 오히려. 헷갈리죠. 근데 저 문제집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거. 아, 이제 귀찮아 죽겠어. 이제 언제 또 해, 또. 하다가 또 빠뜨리면 또 왜 이게 잘못됐냐 또 질문 들을까봐 벌써 걱정되는데. 막 이제 하나라도 좀 누락될까봐 걱정됩니다. 쉬워졌어요. 자, 그 다음 가축. 이제 마지막으로 가축인데, 우리, 자, 보상하는 사고에 이게 추가가 됐어요. 자, 거만서 및 진단서 소에만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소에만,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소에만 이게. 그리고 자, 말에서 자, 자기 부담금이 경마장 내 30%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경마장 외에는 30이잖아요. 그냥 경마장 외에는 다 30인데 경마장 내가 이제 30 들어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외삼촌이 경마장 가가지고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배팅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자, 외삼촌이 경마장에 가서 배팅한다. 50, 20, 30 이렇게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거의 다 포함됐어요. 아주 사소한 거 하라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리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이론서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펼치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재가 나오면 그때 이제 꼭 끼워놓고 이것만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 자료 보관하는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꼭 공부해서 제대로 잘 암기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 EBS에서 만든 공식 방송교재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집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출문제집이 아닙니다. EBS 방송교재는 단순한 나열을 넘어 테마별 경향 분석으로 핵심 영역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사례 분석, 이론 적용, 계산 문제까지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어 공부가 한층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 기출을 5대 테마로 분류하여 출제 흐름을 완전히 꿰뚫었다는 것.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테마를 중심으로 예상 문제와 모의고사를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조금 진도 이제 책이 안 나와서 진도를 많이 못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쭉 나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용어의 정의 있는데 용어의 정의는 최근에 출제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이론서 부록으로 들어갔어요. 맨 뒤에. 그래서 출제가 이제 그게 예전에 거기 보시면 이제 6회까지 나오고 7, 8, 9, 10 최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시험이 안 나오는데 굳이 여기 하느라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그래서 혹시 이제 용어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출제되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용어 중에 중요한 것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용어들은 우리가 교재 내용에서 주로 다뤄요. 그리고 이제 이 용어가 1과목과 2과목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이론서 맨 뒤쪽에 부록으로 이제 이 용어의 정의를 편성을 하면서 1과목, 2과목 내용을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과목에서 이제 출제됐던 거. 자, 그걸 이제 제가 책에 실어놨으니까 참고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 이제 출제했으니까 참고로 한 번만 보세요. 출제된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자, 혼자 해보시고, 자, 우리 36페이지 봅니다. 자, 36페이지. 자, 이제 보장하는 제, 보상하는 손해. 자, 여기 봅니다. 자, 이제 최근에 우리 바뀌었죠. 이제 재해는 보장하는 재해냐. 자, 이제 재해 같은 경우는 보장하는 재해냐. 그 다음에 보장하지 않는 재해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보상이란 말을 써. 보상하는 손해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냐. 이번에 교재가 바뀌면서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분을 잘 하죠. 이제 맞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재해로부터 보장받는 거고, 우리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는 뭐예요? 보상받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맞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렇게 이제 자주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가끔 괄호 넣기 이렇게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 정도를 좀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통 자, 종합위험이다 그러면 자연재해, 조세, 화재 다 보장받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 위험이다 그러면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받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종합위험에서 자연재해라고 했을 때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우리 자, 앞글자 따서 우리가 외웠잖아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폐우가 냉동 설안에 자, 조기를 자, 폭식하고 호강했다 이러잖아요. 호강했다. 자, 그래서 태풍, 우방, 냉해, 동상해, 설해, 눈, 한해, 이건 가뭄 피해. 그 다음에 조해, 바닷물이 넘쳐서 피해. 그 다음에 기타 자연재해고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요? 여기 이제 자, 지진 같은 것도 다 여기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말 만들기 위해서 폭염. 폭식했다, 폭염. 그리고 호우, 그리고 강풍.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가끔 시험에 예전에 이제 이걸 가로쳐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 말하자면 강풍 같으면 강한 바람 또는 뭐다? 돌풍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걸 가로해 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말을 쓰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만에 하나 여기서 나온다면 자,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동상에는 이제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최근에 이제 감귤 같은 경우. 자, 감귤 망감류와 그 다음에 온주밀감은 내용이 같습니다. 온주밀감. 그러면 이제 감귤 같은 경우입니다. 동상에. 원래 다른 것들은 다 공통으로 서리, 그리고 기온의 하강이에요. 자, 이걸로 인한 농작물 등이 이제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가 이제 우리 동상인데, 여기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리는 그대로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온의 하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바뀌었잖아요. 기온의 하강에서.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동상이니까 동상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상의 파트인데, 감귤은요, 자, 특히 감귤 중 망감류는요, 자, 이 동상이가 주계약에서 보장이 돼요. 그 다음에 온주밀감은, 자, 자, 이 동상이가 특약. 그러니까 온주밀감은 동상의 보장 특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보장이 돼요. 망감류는 자, 주계약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상에 대한 정의는 같아요. 둘 다 계약 체결 24시에서 12월 20일까지는 여기 이거 똑같아 이거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똑같이. 자, 그래서 서리 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해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12월 21일 이후에 자, 여기서 달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거 조금 이제 정확히 좀 말을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서리와 그 다음에 이제 기온의 하강인데, 이거 조금 편집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거 이제 지워버렸어요. 이것도 지우고 그냥 기온 하강인데, 이 기온 하강이, 이게 제주도. 이제 제주도로 말이 이제 일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바뀌면서 제주도가 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온의 하강인데, 이 기온의 하강이, 자, 제주도라면 영하 3도씨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주도 이외에는, 자, 여기는 다 공통해. 이번에 이거 좀 바꿨는데 제가 좀 빠뜨렸네 보니까. 자, 제주도는 이거 그럼 제주도 위에는 이때 기온의 하강이 뭐냐?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해가지고 농작물들 얼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공통적인 것을 하나로 합쳐서 더 간략하게 표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굳이 자, 이 말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이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설이 기온의 하강, 이때 기온의 하강이 이 제주도 이 말이 이리 들어왔어요. 제주도라면 영하 3도 시야에서 6시간이야. 그 다음에 제주도 이해라면 이제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볼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볼 필요 없고 제주도 이해라면 뭐예요? 0도 시야에서 48 이상 지속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좀 간략하게 바뀌었어요. 공통적인 건 지워버리고. 자, 다시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 이때 기온의 하강이 제주도라면 영하 3도 시야에서 6시간 이상. 제주도 이외라면 0도 시야에서 40일 이상.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농작물 얼어서 발생한 피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작년에 새로 도입됐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가로놓기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영삼이가 이하니까 032가 6시간 이상. 제주도 이외는 육지입니다. 육지에서 공사판에서 노가대 뛰다가 얼어 죽을 뻔했더라.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자,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입니다. 특정 위험은 말 그대로 수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치. 자, 그런데 적과 종료 이후 특정 위험도요. 우박이나 화재는 우리 앞에서 종합위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따로 수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특히 이제 이거 두 개에다가 자, 이제 이거 이렇게 이제 구분하되 여기 태풍 강풍은 자, 기상특보 발령지역 바람이 빈데 순간 이거 체크해줘. 14m/s 이상. 그러니까 시속 14m만 돼도 어때요? 굉장히 강풍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산불 났는데 산불 그때 시속 얼마? 무려 27m 시속. 그러니까 이번에 산불이 이거였어요. 무려 여기 2배 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풍이 있었죠. 그래서 역대 참 산불 가장 많이 나는데 좀 안타깝긴 하죠. 자, 근데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소에서 측정한 자료 중에 뭐라고요? 가장 큰 수치. 그러니까 뭐 12, 13, 14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 중에 하나만 14 이상이 나오면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고. 집중호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돼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세계에서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게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 이렇게 되고요. 자, 지진입니다. 또 어제 지진 난 거 아시죠? 미얀마 이쪽에서 나왔던 그 큰 빌딩 막 20 몇 층인가 30층인가 그대로 무너지는 장면 보니까 무섭잖아요. 거기가 지진이 7.7이에요. 원래 5.0부터 강진이라고 그래요. 5.0부터 강진. 근데 이번에 7.7이니까 엄청나죠. 그쪽에 좀 지진이 많이 발생. 최근에 이제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규모 5.0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표.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동상이야 일소 피해인데, 자, 가을 동상입니다. 가을에 좀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 얼어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건데, 자, 그래서 이제 설이나 여기 또 기온의 하강인데, 여기서 이제 과실과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인데, 그럼 이제 이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실 껍질에 이렇게 살얼음 끼는 그런 상태가 이제 있어야 인정해 준다 그 얘기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잎입니다.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에만 해당됩니다. 단감 떫은. 자,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원래 가을 동상에는 사과와 배 같은 경우는 보장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1월 10일. 그리고 단감 떫은감은 언제까지? 11월 15일까지잖아요. 15일. 그런데 이 피해는 언제까지? 10월 31일. 그러니까 이거 딱 체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무 전체 잎이 얼마?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 인정하겠다. 이렇게. 자, 이제 일소입니다. 일소는요, 자, 한마디로 너무 더워서 과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폭염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은 뭐가? 일소가 발생했다. 그럼 일소가 뭐냐? 태양광이 노출되어 과피나 과육이 개사되거나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걸 말한다. 그럼 이제 폭염으로 일소가 발생했는데, 그럼 이때 폭염은 어느 정도야? 자, 이걸 인정해 줄 거냐? 여기도 이제 기상청에서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세계 관측소에서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으로, 그리고 이제 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것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나왔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체크는 꼭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물입니다. 이제 인삼입니다. 인삼도 우리가 특정 위험입니다. 그럼 인삼 특정 위험인데, 자, 우박, 화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 여기다 체크하세요. 조수해가 추가가 됐죠. 자, 그런데 조수해도 똑같아요. 방금 앞에서는 종합위험 조수해. 그러니까 새나 짐승의 피해다 이거예요. 자, 여기다 조수해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수치가 있는데, 자, 여기 태풍 강풍입니다. 여기도 우리 적과전 품목처럼, 자, 여기도 14m/s 이상이고, 자, 폭설, 자, 조심하세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입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새로 내려서, 눈이 내려서 쌓인 게 5cm 이상. 집중호우입니다. 이게 다르죠. 아하, 여기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에요. 우리 적과 종료 이유는 1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고요. 그 다음 여기 침수 피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침수 높이가 최소 얼마? 15cm 이상이 되어야 이제 이것도 되고요. 자, 냉입니다. 냉해는 이제 출하나 전엽기, 그러니까 이제 막 싹이 나오는 시기죠, 봄에. 자, 이때 최저기온 0.5도씨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냉해는 영하가 아니에요. 영하면 동상해가 되는 거고, 냉해는 이렇게 찬기온으로 발생한 걸 말합니다. 냉해피. 자, 폭염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적과 종료 이후하고 구분해야 돼요.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죠. 30도씨 이상. 그래서 이제 또 판별 가능한 타들한 증상이 50% 이상 있을 때, 자,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문제보다도 이게 곧 문제풀이하고 똑같아요. 문제 이게 다 가로놓기예요. 조금 이따 뒤쪽에 보시면. 자, 이것만 잘 보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걸 시중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강의한 사람들 얘기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거 보니까 막 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이제 농업용 시설물과 이제 작물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은 우리가 종합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장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연재해, 조수해는 이건 주계약이고, 화재는 뭐예요? 특약.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시설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도 당연히, 자, 종합위험이니까 여기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인데, 여기도 이것은 이제 주계약에서, 그리고 화재는 뭘로? 특약으로 보장이 되잖아요. 화재는 특약. 그런데, 자, 여기 자연재해, 조수해가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종합위험, 태우가 냉동설안에 조기를 폭식 호강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만 보장이 돼요. 자, 이 경우.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자, 보장하는 죄, 그 내용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상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이랬는데, 이번에 이 4번이 자, 추가가 됐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조수해 피해 입은 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 조수해란 말이 없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맞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서술용어로 15점짜리 옛날에 서술하시오 이렇게도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잘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설 작물입니다.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 자, 그러니까 하우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하우스가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작물을 키우는데 이것도 같이 어때요?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하우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인한 시설 작물의 버섯 작물에 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엔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재해로서 그랬어요. 자연재해. 그러니까 조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자, 그래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할 때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70% 이상 자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여기 포기하지 않고 내가 수확하겠다 그럼 보상해요 안 해요? 안 해준다는 얘기죠. 구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발령지역 기상특보 관련지입니다. 그럼 기상특보 관련지입니다. 자연재해겠어요? 조수해겠어요? 자연재해잖아요. 우리 기상특보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폭설주의보, 폭설경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강풍주의보, 강풍 다 자연재해잖아요. 여기 조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여기도 자연재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자연재해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다 보니까 조수해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조수해란 말을 써놓고 그러면 여기는 조수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조수해 보장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기 하나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것도 썼는데 국어가 안 된 사람이에요. 국어가. 그냥 시설 재배 농작물에 조수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면 끝이에요. 이게 조수해가 피해란 말이고 또 조수해로 입은 또 손해고 도대체 피해를 한 번, 두 번, 네 번이나 쓰고 있어요. 네 번. 국어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국어. 그냥 조수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쓸 때 그렇게 쓰세요. 이거 서술형으로 하면 시설 재배 농작물에 아니면 시설 더 간단하게 통일시켜야지. 여기다 시설 작물 그랬으면 여기다 통일. 그냥 시설 작물에 조수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돼. 시설 작물에 조수해가 발생한 경우. 국어가 안 된 사람이 쓰는 책을 써요. 이게 뭐야 이거 썼다가 또 두 번 세 번. 자, 그래서 이제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럼 여기에 조수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랬는데 이제는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뭐라고 돼 있냐면 시설 작물은 우리 이제 이론서에 보면 2번, 3번, 4번. 자, 2번, 3번, 4번 가로 열고 다 여기에는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버섯 작물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버섯 작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는 시설 작물 플러스 버섯 작물이 다 1번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버섯 중에서도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염 담보 특이하게 해가지고 원래 버섯에서 인정 안 해준 이것을 보상해 준다라고 이제 특이하게 가입하면 인정이 되는데 여기 시설작물 4번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안 들어왔어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없지만 자 여기 보면 보상하는 재해에 불구하고 자 자연재해 조수해로 입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수해 있으니까 어차피 조수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 자 그럼 이게 조수해가 보세요. 자 이게 조수해인지 보라 이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재해.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자연재해고. 그 다음 기상특보가 자연재해 조수해예요. 그러니까 조수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빠뜨려 가지고 들어왔으면 여기 당연히 어때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까지가 이제 수정할지 봤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한 달일 정도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왔어요. 농구만에 일을 안 해. 응? 어디하고 똑같아 일 안 하긴 하여튼. 그래서 이제 빨리 그걸 반영해서 얼른 인쇄 들어가지고 우리가 4월 달부터 새로운 교재 얼른 출판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이거 골치 아프고 이제 또 이게 자 어쨌든 여기에는 조수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조수해 있으니까 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러는데 안 그래요. 그럼 여기 같은 거면 여기다 왜 이걸 집어넣겠어요? 분명히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관이면 이런 다시 한번 또 보고 있는데 여전히 없어요. 그래서 이건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 말이 들어왔는데 표고버섯 확장 위험 담보 특이하게는 이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 얘가 그랬죠. 한꺼번에 완벽하게 바꿔버리면 그 내년에 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논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씩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럼 이거
아니, 여기 죠 자연재해로서 그랬잖아요. 자연재해로서. 자연재해로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는 이제 그런 말이 없잖아요. 몇 프로.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몇 퍼센트 피해 상관없이 조수율은 피해라면 뭐 20%건 뭐 30%건 다 되죠. 여기는 자연재해로 이렇게 피해가고 그 다음에 포기해야지. 여기까지 언급해. 포기해야지. 근데 여기는 이제 포기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조수에는 몇 퍼센트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수에는 피해다. 그럼 다 보상이 돼요. 어디요? 여기요? 네. 아,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냥 혹시라도 표고버스 확정연 다음부 특약에 대해서 소술하시오. 그럼 이론서 있는 대로 이렇게만 쓰면 돼요. 여기 있는 문구 이대로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수정되어서 들어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근데 안 들어와요. 이거는 안 들어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약관이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약관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이론서 반영하는데 약관 자체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고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자, 그다음. 자, 수확전 종합위험이 있고요. 이제 농업 수입 보장인데, 자, 이게 이제 복분자하고 모아가가 수확전과 수확전. 그러면 수확기 시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해 가지고 여기는 뭐예요? 종합 위험이잖아요. 그리고 수확기 이후는 특정 위험이죠. 여기는 이제 특정 위험 해가지고 이게 이제 태풍 강풍 우박인데 우박은 똑같고 태풍은 똑같죠. 이것도 얼마? 14m/s 이상.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보장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세 화재인데 여기에 가격 하락이 추가가 되죠. 여기는. 그래서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의 하락이 발생한 손해. 이게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외우기는 그래요. 그래서,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이제 공통으로 인정되는 거. 자, 이것만 우리가 좀 체크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것만 체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할 때, 자, 개, 수, 통, 병, 댐, 하, 그 다음에 기, 보, 전인데, 이번에 이게 추가됐죠?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애가 추가됐어요. 생리. 자, 그래서 개수, 통병, 댐하, 기보, 생전. 개수, 통병, 댐하, 기보, 생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추가돼요. 그런데 이게, 자, 조심할 게, 이게 적과전에는 없어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누락된 것 같아. 이게 이 파트 쓰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아요. 있으려면 다 들어와야지. 여기 적과전에는 없을 이유가 없죠. 과수 품목에는 있는데 그러잖아요. 과수 종합 파트에는 있는데 적과전에는 없을 이유가 없거든요. 또 생산비 보장이면 없을 이유가 없어요. 다 있는데. 자, 어쨌든 이게 적과전에 없고 또 생산비는 이게 누락돼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봤는데 누락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쭉 비교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뭐 특별하게 여러 암기하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신 이제 이런 건 조금 조심하세요. 적과 종료 이후에 특히 여기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로 인해 발생한, 그리고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해 태양광의 과실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 개수, 통병, 댐, 하 할 때 하 있잖아요. 그 하자가 보통 뭐예요? 하우스 부대 시설에 노후 및 하자거든요. 그런데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 버섯지에서는 여기는 이제 보험의 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해가림, 여기는 또 해가림 시설만 해가림 시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냥 보험의 목적 이걸 통일해도 하등이 문제가 없어요. 보험의 목적인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이런 식으로 다 통일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자,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보병이 피를 토한다 그랬죠? 보병이 피를 토하고 나무. 보병이 나무를 붙잡고 피를 토한다. 그리고 이제 개통하기 보전 그랬죠? 개통하기 보전. 자, 나무는 생리장이 없습니다. 나무는 생리장이 없어요. 개통하기 보전.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개수, 통병, 땡마, 기보전, 생 이게 다 이제 들어왔어요. 이게. 근데 여기 이거 빠졌어요. 이거 왜 여기 빠졌나 보네. 여기 이거 집어넣으세요. 나중에 보니까 빠져 있대. 자, 논작물에다가 이거 하나만 더 써 넣으세요. 자,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공통 개수, 통병, 떼마, 기보, 생전 해가지고 이것만 좀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이 정도로 나와요. OX 형태로 해서 나오면. 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OX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원인의 직관적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거. 맞죠? 예. 자, 근데 여기 이제 자두 품목이라 했잖아요. 그럼 병해충도 뭐예요? 복숭아, 만약 과수 품목이라면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복숭아는 그러지만 이제 여기는 자두라고 했으니까, 자, 이건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죠. 그 다음. 자, 제초작업 시비, 통상적인, 자, 개수, 통병, 떼마기 보전. 자, 이것도 하지 않으면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고. 자, 기온이 0도씨 이상의 이상 저온입니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냉해잖아요, 냉해. 냉해 피해는 보상하는 손해 들어가죠. 우리 종합위험이니까 냉해. 그 다음에 기상특보 관련죄입니다. 기상특보. 보상한다, 안 한다? 여기서 조심할 게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아니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돼요. 자, 최대 순간풍수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거. 우리 적과 종료 이후 같으면 14m/s 이상이니까 이거 미만이면 보상 안 해주죠. 근데 이게 뭐예요? 적과점 품목이 자두잖아요. 그러면 자, 이 미만으로 발생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4m만 돼도 강풍인데 14m가 좀 안 되는 바람으로도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들어요? 그냥 강풍 피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냐하면 우리 종합위험에는 구체적으로 수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뭐예요? 강한 바람이나 돌풍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14m/s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걸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보상하는 손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부 교재 보면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책들도 있어요. 14m/s 미만이니까 안 된다 이러는데 적과 종료 이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죠. 그게 이제 14m. 그리고 이제 아까 수학전 종합위험도 마찬가지. 수학기 이후는 태풍, 강풍, 우박이잖아요. 그럼 그때 태풍, 강풍도 14m/s 이상이니까 그런 경우는 이 미만이라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강한 바람이나 돌풍이 아니면요. 그러면 손해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 약한 바람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조금 이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어때? 우리가 바람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보상하는 손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일소 피해는 자, 폭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빠뜨리지 말아요. 폭염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이 뭐가 생겼다? 일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일소 피해 담보 조건. 그러면 그 폭염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폭염, 이 담보 조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연속 2일 이상 몇 도? 30.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런 포인트만 안 빠지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일소 피해는
자, 우리가 적과 종료 이후죠. 그러니까 일소피는 적과 종료 자 이후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예요? 9월 30일. 그래서 이제 판매 개시연도 우리가 9월 30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이런 소술령은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만 빠뜨리지 않고 여러 말을 만들어서 살짝 쓰면 거의 맞다고 해주지.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써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3번 봅니다. 자, 종합이면 벼입니다. 자, 조사령뼈 제하고 벼입니다. 조곡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병해충 특이하게 해서 보자면 병해충. 자, 여기서 5가지만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몇 개, 7개 있죠? 흰 줄 3개는, 자, 도깨비가 먹은 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흰잎 마리병, 줄무늬 마리병, 세균성 벼알 마른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목노린재, 벼멸구. 자, 그래서 이 2개는 충, 여기는 병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요. 자, 나는 7개 다 하니까 7개 다 썼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요, 맨 처음에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지 않고 이 5개만 가지고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잘못 쓰고요. 여기는 다 맞게 썼어. 그럼 점수 나오냐? 안 나와, 이거. 그러니까 이건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꼭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확실히 암기하고 있는 것을 쓰는 게 좋아요. 확실히. 그리고 문구를 정확히 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기는 외웠는데 흰이 뭐야? 몰라. 쓰라고 하니까 안 나. 기억이 안 나, 얼른. 그러면 명확히 기억나는 거 위주로 쓰세요. 빨리빨리.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암기는 자기 걸로 소화해야 내 거지. 소화 안 하면 자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보상하지 않는 소원에 대해 다 쓰라 이 말이에요. 다. 그리고 적과 종료 이후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5점인데 초창기 때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이게 낸 거지. 요즘 이렇게 안 내요. 요즘 이렇게 내면 욕먹지 지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고 이제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몇 개 쓰세요 한다든가 이렇게 나오지. 이걸 다 쓰라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수, 통병, 때마, 기보전 있잖아요. 그거 외운 걸로 이제 대충 기억나는 것만 써야지. 기다렸다 기억 다 날 때까지 그럼 시간 왕창 깨져요. 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5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때는 문제 낼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 나무 손해 특이하기잖아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각각 써서래. 그럼 여기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항상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먼저 보상하는 손해를 쓰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거. 그럼 나무는 종합이니까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주우세, 화재 쓰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병이 피를 토하고 죽는다. 보병 피토. 그 다음에 개통하기 보전. 이제 이거 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외워서 이렇게. 요즘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예전 초창기 때는 이랬어요. 초창기 때 문제.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세요. 그리고 또 자연재 쓰면 그럼 자연재에 해당되는 것 태우관, 냉동소란에 조기를, 폭시가, 호강 이거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 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자,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제. 최근에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이제 이렇게 좀 나옵니다. 최근에. 자, 그러면 우리가 각 품목별로 그러면, 자, 품목별로 이것을 다 외워야 됩니까? 이건데,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제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보장 상품인지를 우리가 알고는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봐봐요. 그럼 재파종 보장 인정되는 거. 차 아니고 인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만 돼요? 마늘만 인정되는 거죠. 먼저 이거 동그라미 다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되는 거 차 안 되죠. 인삼 안 되잖아요. 인삼도 그때그때 보험금 주니까 여기는 되고 여기도 되고 마늘 여기 되고 고추는 아니죠. 왜? 그때그때 보험금 바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경작불능 없잖아요. 수확감소 차 수확감소인가요? 네, 차도 수확감소 보장이에요. 우리 수확감소 보장 파트에 들어가잖아요. 마, 양파, 양배가, 고강, 콩팥, 차옥이 뭐 한다 해가지고 우리 한게 인삼도 뭐예요?
이것도 수학함수 보장이에요. 보험금이 가피자 그러면 다 뭐야? 가피자. 그럼 수학함수 보장. 이것도 수학함수 보장. 여기도 수학함수. 마늘도 수학함수. 고추는 생산비. 여기는 생산비 보장이잖아요. 여기는 생산비 보장. 그 다음에 수입 보장. 차 없고 인삼 없고 고구마 감자 있나요? 그렇죠. 고구마하고 가을 재배 감자 있고 콩, 마, 양파, 양배가 먹을 게 없어서 고구마를 먹으면 콩을 까고 있다 그랬잖아요. 마, 양파, 양배, 마늘 들어가죠. 고추는 없고. 자, 생산비. 차 아니고 인삼도 아니고 고구마, 콩, 양파, 고추. 그렇죠. 고추만 있고. 이렇게. 해가림 시설은 인삼만 있는 거. 자, 근데 우리 이게 편집하다가 여기 통째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원래 이 내용이 여기 와야 돼요. 이 내용이 여기 와가지고, 자, 재파종 보장열에서 영의 개수를 쓰세요. 이거. 그리고 이제 답만 이걸 이렇게 쓰게. 이 내용이 여기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편집하다가 직원이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보시면 돼, 이게. 문제. 이 내용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답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것만. 이걸 그대로 문제 올려놔야 되는데, 이거 지금 편집하다가 빠져버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통째로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파종 열에서 영의 개수 그랬잖아요. 그럼 열이 뭐예요? 하면 이거. 재파종 열,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1열 앉아, 2열 앉아, 3열 앉아 이러잖아요. 이게 열. 그리고 이게 뭐예요? 행. 행. 이걸 정확해. 그래서 이제 여기 재파종에서 이거 몇 개라고요? 1개. 이 말이 1개. 자, 그래서 자, 재파종에서 0개에서 그 다음에 경작불능에서 몇 개냐? 경작불능은 몇 개? 3개. 그 다음 수입보장에서 몇 개냐? 수입보장 3개. 이렇게. 그 다음에 인삼에서는 몇 개냐? 2개. 인삼 이번 행 여기하고 여기하고. 인삼은 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인삼행. 고구마 감자행에서 자, 고구마 감자행에서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이걸 빨리 동그라미 쳐서 이걸 파악하고 이제 이걸 골라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품목별로 이게 어떤 상품인지 알고 있어야 이걸 답을 찾아. 그러니까 조금 암기해야 돼.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거 이제 소술용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7회 때 15점짜리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 바뀐 걸로 제가 이제 다시 수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라고 이제 바꿨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4가지.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 자, 농업용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음으로써 있는 거고, 그 다음 피해가 없지만 작물 피해가 70% 이상, 그리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했을 때. 그 다음에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로 인한 피해. 그리고 조수해. 이렇게 이제 4개 쓰면 되잖아요. 이거 이제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이거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때도 이게 9점이란 말은 이거 하나만 낸 게 아니죠. 다른 것과 이렇게 물음 1, 물음 2 해가지고 이렇게 냈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다른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하고 제가 문제 낼 건데 이제 표고버섯 확장형 담부 특약에서 보장하는 걸 쓰세요. 그래가지고 2개를 나눠가지고 하나는 9점, 하나는 6점 한다든가. 그래서 15점짜리로 그렇게 나올 확률이. 그렇게. 이거 이제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는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최근에. 자, 우리 인삼입니다. 인삼에 대해서 이제 자연재. 자, 설명이 안에 들어갈 말 쓰세요. 자, 인삼은 특정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수치가 있다고 했어. 자, 여기 보면 몇 시간? 24시간 신적설이 몇 센치? 5cm. 그 다음에 최저 기온 얼마? 0.5도씨야 찬기온으로 냉입. 폭염은 최고 기온 몇 도? 30도 이상 7일 이상 지속되는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한 증상이 50%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5개 만들어가지고 5점짜리. 최근에 출제 경향은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갈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야 됩니다.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 EBS에서 만든 공식 방송교재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집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출문제집이 아닙니다.
EBS 방송교재는 단순한 나열을 넘어 테마별 경향 분석으로 핵심 영역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사례 분석, 이론 적용, 계산 문제까지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어 공부가 한층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 기출을 5대 테마로 분류하여 출제 흐름을 완전히 꿰뚫었다는 것.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테마를 중심으로 예상 문제와 모의고사를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49페이지 보험기간. 보험기간도 최근에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5점짜리. 그러니까 괄호 넣기. 근데 이제 품목이 점점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목별로 그걸 다 외운다는 게 좀 쉽진 않죠.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걸 내기 편하고 좋아요. 왜? 그냥 괄호 넣기 해가지고 5점짜리 만드는 거 아주 쉽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변별력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 많은 내용을 다 우리가 외우기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암기는 좀 해야 돼. 우리 암기.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도 우리가 이제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험기간 중에 제일 힘든 게 생산비 파트, 생산비 보장. 아무래도 품목이 많고 거기는 보장 개시도 한계일 있고 보장 종료도 한계일 있고 다른 것들은 보장 개시는 다 계약 체결 24시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거기는 다 그래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품목 이렇게 우리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외워지잖아요 우리. 자, 먼저 적과제입니다. 적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다 외워야 되죠. 이건 워낙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적과 종료 이전과 자 이후로 나눠지는데 자 이전에 이제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소하는데 여기 이제 시작이 이제 계약 체결 24시니까 이런 것은 문제를 안 내죠. 대신 이제 이거 종료 시점. 자, 그래서 적과 종료 시점인데 자 이게 이제 사과 배 같은 경우는 6월 30일이고 단감 떫은 감은 7월 4일 한 달 정도 늦다고 그랬죠. 왜 늦냐면 여긴 자연낙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낙과 끝나고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 늦다 이랬고. 그리고 이제 여기 판매 기시온도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이듬해냐 이건데 판매 기시온도는 보험 가입한 시점과 수확하는 시점이 같은 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주로 뭐 2월 3월 이렇게 봄에 가입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게 다 판매 기시온도. 그리고 이제 뒤늦게 10월 11월 이때 가입한 것은 다 이듬해 수확하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쉽죠. 자, 적과 종료 이후인데 자, 적과 종료 이유는 자 이렇게 이제 특정 위험이죠. 이거 5개 그다음에 가을 동상에 그다음에 일소 피해인데 자 먼저 그냥 적과 종료 이후 이제 사과배 단감 떫은과 이 일반적인 이 특정 위험 있잖아요. 자 이거는 다 11월 30일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하는 건 대부분 다 11월 30일이에요. 자 근데 이제 특별히 가을 동상의 일소인데 가을 자 가을이잖아요. 가을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끝나는 시점이 자 11월 사과배는 11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단감 떫은 감은 11월 15일 이건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 자 일소입니다. 일단 적과 종료 이후예요. 자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적과 종료 이후고 보통 9월까지 자 9월까지 덮지 10월 넘어가면 그렇게까지 뭐 폭염 이런 거 없잖아요. 10월 그래서 이제 9월 30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제는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수 파트 자, 과수 파트인데, 이제 수확 감소 보장 과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 체결 24시인데, 밤과 호두만 바라기, 이거 바라기. 자, 바라기. 그래서 항상 밤 빨아, 이렇게. 그래서 호두는 밤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밤 빨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종료 시점만 외우면 되잖아요. 자, 그럼 대부분 다 이듬해요, 이듬해인데, 자, 여기 밤하고 호두는요. 자, 바라기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오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4월, 5월 시점이니까 수확도 어디에? 가을이야. 그러니까 판매 개시. 여기는 판매 개시고 나머지는 다 이듬해. 자, 그럼 여기 밤은 10월 31일 초과하면 되고 호두는 9월 30일인데 자, 이것도 우리 다 외웠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밤.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밤 그리고 9월 30일은 자오기가 호불을 좋아해 그랬죠? 그래서 자두,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호두, 그 다음에 브로콜리. 자, 이런 것들은 다 9월 30일짜리다 해서 우리가 다 외웠잖아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학함수 종료는 대부분 다 수학기 종료 시점이 다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자, 여기 유자만 뭐라고요? 수학 개시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기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기 이전까지 보장이 되죠. 왜냐하면 유자는 수학기 후에 과일이 달려 있을 때 이렇게 우리 감귤 마르면 껍질하고 알맹이하고 분리되잖아요.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보상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하는 경작자가 빨리 수학을 해야지 늦장 부리면 그런 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도 이제 10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밥이 뭐 한다고요? 유자차, 대추차 마신다 그랬죠? 그리고 데이트한다 그랬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유자차. 그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숭아는, 자, 우리가 복숭아, 그 다음에 오미자, 포도. 그래서 보고포를 떴더니 탱탱하다 했잖아요. 여기도 오미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미자예요. 오디는 탱탱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외웠고, 여기 나오잖아요. 9월 30일 여기. 자두, 호두 이런 건 9월 30일. 그리고 며칠이에요. 며칠 7월 30일이고 살구는 항상 몇이라고 친구 가깝잖아요. 그래서 살구는 살짝 빨라. 그래서 7월 20일 살짝 빠르니까요. 자, 망감류. 자, 이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2월 말일 망감류. 자, 그래서 2월 말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자, 똑같아요. 이제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은 이제 이거 항상 이런 것은 특이학은 거의 같다. 주기학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얼추 우리가 외워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자, 여기 이제 수학전 종합위험. 그러니까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수학기 이후는 이제 특정위험인데 이건 날짜를 구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24시에서 이듬해 5월 31일까지가 수학전이고 5월 30일이니까 이제 이듬해 6월 1일부터 그다음에 언제까지? 6월 20일까지가 이제 수학기고. 자, 모아가는 계약 체결에서 이듬해 7월 31일이고 7월 30일 지나서 이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이제 수학기가 되는 거죠. 자, 무화과도 10월 31일이에요. 무화과. 그래서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유자차, 대추차 마신다. 그랬죠? 자, 이것은 품목이 2개밖에 안 되니까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시험 내기 좋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비가림 과수입니다. 자, 비가림 과수는 이제 과수하고 비가림 시설을 구분해야 되죠. 자, 포도. 자, 아까 보고포를 떴더니 탱탱하더라. 자, 이건 똑같아요. 포도는. 그 다음에 참다래하고 대추가 조심해야 돼. 참다래가 이제 꽂는 분화기고 대추가 신초발화기. 자, 그래서 우리가 참다래, 참꽃 이렇게 하고 대추는 대신초등학교 이렇게. 대신초등학교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참다래가 좀 보험 기간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꽂는 분화기 7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7월 이렇게 일단 7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야 이제 시설은 1년이니까 그래야 이게 딱 1년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듬해 11월 30일이니까 꽤 길어요. 여기. 자, 그래서 해당 꽃눈이 성장이 맺은 과실의 수학기 종료 시점.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에서 그 다음에 12월 30일 해가 지나서 그리고 그 해 11월 30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총, 자, 이거 이제 기간이 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7월 달이가 아니라 이때 해당 꽃눈이만 이때 꽃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니까 상당히 길다. 자, 대추도 10월 30일 유자차, 대추차 마신다. 10월의 마지막 밤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유자차, 대추차 마시면 데이트한다. 그러니까 자, 얼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자, 오디와 감귤. 자, 이때 감귤은 여기다 쓰세요. 이게 좀 없네. 이게 온주 밀감이죠. 이 말도 쓰세요. 여기다. 온주 밀감요. 이거 쓰세요. 자, 오디입니다. 오디는 뭐라고 해요? 감이 어디서 오. 그래서 이듬해 5월 30일을 넘을 수 없다. 어디서 요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감귤. 자, 과실 손해는
12월 20일이고 동상해가 이제 그 다음 12월 1일부터 이제 2월 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귤이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거 망감류 했던 거 떠올리면서 비교하면 되고요. 자, 나무 손해입니다. 나무는 다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나무는 다 1년. 자, 그래서 적과저는 2월 1일 자, 떠올려서 그 다음에 이듬해 1월 30일이고. 자, 감귤만 조심하세요. 자, 계약 체결 24시에서 이듬해 4월 30일.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바뀐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참달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7월 1일이라고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7월 1일. 그래서 이제 6월 30일. 그래서 참달에는 비가림 시설도 어때요? 이렇게 이제 6월 30일이니까 거기 맞춰서 이렇게 하면 돼요. 맞춰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다 12월 1일부터 자, 이듬해 11월 30일. 그래서 나무는 다 1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달에 참치 이렇게 하면 참치. 참꽃, 참치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무 보장이 없는 거. 자, 우리가 어떻게 아까 자 밤대호 오분자 그랬죠? 자, 밤대호가 복스럽게 생긴 미자하고 뽕나무 아래서 만나서 님도 보고 봉도 딴다 그랬죠? 그런데 미자를 짝사나하던 돌쇠가 뽕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린 바람에 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나무 보장이 없다. 자, 근데 여기다 이제 2개 쓰세요. 이거. 이번에 새로 추가된 두릅. 자, 두릅하고 블루베리. 자, 이들도 나무 보장 없습니다. 주로 임산물이 없어요. 임산물이 주로 나무 보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2개도 이제 없어요. 이거 2개도. 자, 논작물입니다. 논작물이 또 벼가 내기 좋죠. 보장하는 게 5개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양과 관련해서는 이양 1개일이 자, 7월 31일이고요. 경작불능 여기가 특이합니다. 대부분 경작불능은 수확 개시 시점인데 여기는 출수기 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특이하니까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 수확함수 보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수확기 종료 시점.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11월 30일. 자, 벼는 우리가 가을에 수확하니까. 자, 밀보리 귤입니다. 여기도 이제 경작불능은 수확기 시인데 자, 수확하면서 얘들은 해를 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듬해 6월 30일 초과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외우죠. 이런 거는. 자, 밭작물 수확감소 보장입니다.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어휴, 맞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끊고 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마늘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중요한 상품이니까 마늘은 꼭 알아놔야 돼요. 마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작물이니까. 자, 그래서 수확감소도 있고 재파종도 있고 조기파종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자, 마늘 계약 체결 24시 이제 네. 자, 수확감소는 이제 이듬해 6월 30일이죠. 이것도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재파종은요. 10월 30일 이게 이제 재파종 한계일이니까 10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하니까 많이 봤어요. 자,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자, 조기파종 같은 경우는요. 자, 원래 자, 파종하는 시점보다 한 달 정도 일찍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남들보다 한 달 정도 일찍 파종하기 위해서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겠다 이겠죠. 이걸 조기파종.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계약 체결 24시고 여기서부터 계약 체결 24시 그다음에 여기까지다 여기. 그럼 여기가 언제냐? 한지역 마늘 보험상 최초 판매 개시 24시다 이 말이에요. 24시. 네. 자, 그리고 이제 수확감소나 재파종 이제 일반 보통 약관이잖아요. 자, 이것은 보통 약관이고 조기파종은 특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약관 이제 시작되는 점 여기 이제 보통 약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조기파종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이걸 끝나야 보통 약관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파종 특약 가입했을 때는 이 특약 종료 시점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자, 특히 마늘은 이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이제 정시가는 거니까 정시 완료 24일인데 이거 잘 나오죠. 9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9월 30일 초과하면 안 되는 게 양배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숫기별로 다르죠. 자, 조심할 것은 이거 안 고쳐져 있어요. 당근에는 2월 말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여전히 그대로야. 2월 28일 그리고 보름씩 3월 15일 3, 자, 보름씩 늦어집니다. 보름씩. 자, 그리고 재정식은 10월 15일. 자, 재파종은 10월 31일이고 자, 재정식은 그 절반. 자, 마늘하고 양배추가 그래서 시험 낼 게 많아. 거리가 있어. 소위 거리.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외우는 게 좋고. 자,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보시면 파종이냐 이제 나머지 계약이냐인데 특히 이제 감자는 파종한다 이제 말을 쓰는데 자, 이제 이건 놔두고요.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이제 이쪽을 우리가 외워야죠. 자, 그래서 봄 감자는 7월 31일. 자, 가을 감자는 자, 11월 30일. 자, 가을이니까 항상 11월 30일이고 제주도만 조금 보름 정도 늦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고랭지 감자가 10월 31일이고 그리고 보통 고구마. 자, 고구마하고 고랭지 감자 같은 고씨 사촌이니까 보통 같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10월 30일 이제 다 나왔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구마와 고랭지 감자 곁들여 유자차, 대추차 마시며 데이트한다 이러면 다 나왔어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네. 자, 콩 가을에 수확하니까 가을에 수확하는 건 무조건 다 11월 30일. 팥은 좀 빨라요. 13일. 자, 그래서 팥을 삶아서 우리가 팥 삶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3이야 숫자가 발음하고 같잖아요. 팥 삶은다. 팥 삶아서 팥죽 끓여 먹는다. 팥 삶아서 팥죽. 자, 차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이라고 돼 있죠. 이게 되게. 자, 그래서 5월 10일. 자, 우린 나이가 50대가 되면 커피보다 차를 좋아한다. 50. 그래서 50대. 여기 9월 30일 나왔잖아요. 이제 자오기는 아까 자두, 여기 옥수수, 그 다음에 호두,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리고 아까 양배추도 9월 30일. 자, 양배추도 9월 30일이고, 그리고 양파도 9월 30일이에요. 양파도. 근데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기 뒤에 인수지연 목적물에 나와요. 그러니까 양파는 9월 30일 이전에 하면 안 되고, 양배추는 9월 30일 넘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9월 30일짜리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제. 자, 양파는 마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양파는 6월 30일. 마늘하고 양파. 우리가 이제 김장용 재료, 마늘, 양파, 이렇게 김장용 재료 비슷하게 하는 것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부담스럽게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요약을 정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우리가 풀 때 여기 요약되어 있는 걸 가지고 좀 여러분이 정리하게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그 박스 하나당 카메라로 하나씩 찍어요. 하나씩. 이 박스 한 개당 하나씩 찍어가지고 갤러리에 저장해가지고 이동 시간에 하나씩 외우면 되잖아. 그럼 시험 볼 때까지 어때요? 외우지 전 반복해서 또 외우고 막 이렇게 외우고 저렇게. 괜히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로. 이제 우리는 이걸 봐야 돼. 이제 박스를 하나씩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 암기는 방법이 없어요. 잊어먹기 전에 또 외우고 그 방법밖에 없어. 우리 단순 암기는. 자, 인삼 해가림 시설. 자, 우리 인삼하고 해가 같이 가입하는데 일형은 자 5월 1일 판매 개시연도 그리고 이제 이듬해 4월 30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형은 자 11월 1일에서 이듬해 10월 30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나눠서 이제 둘 중에 하나 가입하는데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삼은 우리가 2년근에서 5년근까지밖에 가입을 못해요. 그런데 6년근은 예외로 자 이 6년근은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5년근으로 가입한 것만 가입해요. 그 전에 5년근으로 가입한 게 이제 이듬해 되면 자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4월 30일에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 5월 1일부터 이제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이제 이 기간 동안 예외로 6년근이 가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개월간
이제 보장을 받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넘지 마라 해가지고 6개월간의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가입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이제 이게 문제야. 생산비가. 저도 다 못 외웠어요, 이거. 그러니까 차마 여러분한테 외우세요 말하기가 저도 좀 양심이 꺼리는데. 근데 일단 지난해 나왔으니까 이제 또 나오겠냐 싶은데, 그래도 최근에 신설된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는 좀 외워놔야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최근에.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 자 숫자로 끊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 대파까지 자 숫자로 끊는 거. 자, 이거 따로 외우시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일단 따로 외우세요. 그래서 71, 81, 90, 110 이거 따로 외우시고, 그 밑으로는 다 최초 수확 시점이니까 일단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 구분해서. 네. 자, 이제 방법은 없어요.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랭지, 배추와 양상추는 둘 다 70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배, 정칠 이렇게 외우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고무, 파파. 무는 80일, 고무, 파파. 자. 그리고 이제 가을 배추가 110일이고요. 고추가 150일, 브로콜리 160일, 대파가 200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되, 이번에 바뀐 게 이거 바뀌었죠? 자, 이거 체크해야 돼요. 원래 대파가 5월 20일이었는데, 그래서 오이처럼 두껍다. 다 외워놨더니만 바뀌어버려. 그래서 오이처럼 두꺼우니까 대파다 그랬는데, 6월 15일로 바뀌는 바람에, 자, 우리 브로콜리는 9월 30일이잖아. 아까 자오기가 허브를 좋아해. 브로콜리 9월 30일 나와. 고추는 없으니까 따로 놔두고. 자, 그러면 이제 단호박은요? 단호박 구이, 단오박 구이 이런 식으로 하고, 가을 배추, 가을이니까 항상 뭐든지 9월 시작, 9월. 가을은 9월. 그 다음에 이제 배추 하니까 이제 고랭지 배추, 이렇게 이제 7월 30일. 양상추는 이제 양파링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양파링. 양상추는 양파링.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어떨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당근은 당근마켓에다 팔지 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거 2월 말, 예전에 2월 29일인데 2월 말일로 이제 발일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메밀이 이게 9월 15일 넘지 말고 11월 20일 이렇게. 그래서 메밀국수는 젓가락으로 2그릇 먹는다. 젓가락으로 2그릇 이렇게. 자, 좀 어쩔 수 없어. 이제 월동배추 9월 25일이고 월동무는 10월 15일이고, 쪽파니까 같죠. 쪽파 10월 10월. 자, 시금치는 시십 해가지고 항상 10월 30일에 시십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데, 자, 아까도 말했죠. 여기 위에 여기 끊어서 외우고, 이거 딱 끊어서 외우고. 그리고 생산비는요, 자, 이쪽을 외우셔야 돼. 특히. 생산비는 특히 이쪽 외우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작년에 나온 게 이거다 보니까, 또 나오기는 좀 그러긴 해요. 그래서 부담 되시면 이번에는 건너뛰자 해도 돼요. 이번에 혹시라도 부담되면. 근데 이제 자, 이번에 이제 생산비는 이제 재파종 재정식이 다 들어왔잖아요. 예전에는 자, 재파종도 여기 우리가 매월 CC 이것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는 방금 했던 우리 앞에 생산비 보장 똑같거든요. 그럼 이 날짜에다가 이 종기는 다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안 외워도 된다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돼, 따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긴 7월 30일이니까 이제 10일 플러스 하면 여기도 맞아. 그리고 여기 9월 15일이니까 플러스 10이라면 이웃이 맞잖아요. 근데 변수는 이것만 있어. 그래서 당근은 똑같아. 이것만 체크. 당근은. 그러니까 당근은 절대로 당근마켓에서 팔지마 하고 2번 강조해. 너 절대 팔지 마. 2번 강조해. 그래서 똑같다. 당근마켓에서 절대 팔지 마. 그러면 이제 이거 거의 뭐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재정식입니다. 자, 재정식도 예전에 양가 월부 해가지고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다 들어왔는데, 자, 재정식도 마찬가지. 이 날짜에서 우리가 플러스 다 10이거든요.
근데 고추는 이제 그 날짜가 없으니까 이제 고추는 6월 10일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고추 들고 60만세 운동. 우리가 고추. 태극기 들고 아니라 고추 들고 60만세 운동. 자, 고추 들고 60만세 운동 했고. 그 다음.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는 여기다 10일 플러스 하니까 8월 10일 맞아. 여기까지는. 근데 이게 다 틀려, 이게. 이게 좀 변수가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 배추는 4월 20일 넘지 않고 여기 5월 15일이니까 이거 10이라고 변수가 있죠. 자, 단호박은 아까 단호박 이런 앞에는 다 갈테요. 단호박 구이. 그런데 5월 31일 이렇게 됐습니다. 플러스 10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이 아니 5월 그러니까 6월 10일에 되는데 이렇게 불과 며칠 안 남죠. 자, 여기 6월 15일인데 여기가 6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변수 있는 것만 이번에 특히 새로 바뀐 거 있잖아요. 새로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 위주로 좀 생산비 정리하셔야 돼. 추가된 거 위주로. 자, 그래서 이제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이번에 추가된 거.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기는 그래요. 자, 청약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납입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료일 24시인데 그럼 여기서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이 날짜와 그 다음에 시판 무속은 파종하는 거니까 이 파종한 시점하고 비교해서 늦은 때고요. 나머지 이제 딸기 해가지고 각종 작물 있잖아요. 파종을 하는 거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이제 정식을 하니까 정식한 시점과 또 이거 비교해가지고 이 두 날짜와 비교해가지고 당연히 빠른 때가 아니라 뭐다? 늦은 때. 이 말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만한 거리는 안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작 불능만 모아봤습니다. 자, 이거 이제 경작 불능만 따로 모았는데 대부분 경작 불능은 다 뭐라고요? 다 수확 개시 시점이야. 경작 불능은 수확하기 이전에 이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했을 때쯤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품목이 수확 개시 시점인데 이제 조금 다른 것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조금 다른 거. 벼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출수기 전이고. 그리고 이제 조사령배와 사령 옥수수는 둘 다 판매 기준 8월 30일 같아요. 사료로 쓰는 것은 똑같아요. 콩이나 팥은 종실 비대기 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꼬투리죠. 종실이 꼬투리 비대기. 자, 복분자입니다. 그럼 복분자도 수확 개시 시점인데 대신 여기는 5월 30일 초까지 말하게 됐어요. 자, 복분자. 그러니까 복분자는요, 우리 계약 체결에서 이듬해 5월 31일이 수확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수확기는 이제 6월 1일에서 6월 20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분자는 이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가고. 그 다음, 생산비 보장 품목은 수확 개시가 아니라 최초 수확 직전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최초 수확 직전.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각각 한 계일이 여기 다 있어요. 그 한 계일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생산비 보장은. 자, 그래서 이제 경작불능. 자, 이것도 기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작불능 이제 우리가 내용 정리했기 때문에 이 내용 정리만 우리가 제대로 봐도 크게 무방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보겠는데, 자, 3회잖아요. 3회 출제했을 때 이제 이걸 다 쓰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기 해답을 봐봐요. 해답을 보면 거기 밑에 막 날짜 다 이렇게 쓰라고 돼 있죠. 근데 요즘 이렇게 안 내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날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론서 토대로 이제 답을 변형해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날짜 위주로만 하세요. 날짜. 자, 가을 동상이야. 그럼 가을 동상이 가을이니까 언제부터 시작한다? 예, 그냥 9월 1일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이제 판매 개시연도인데 사과 9월 1일. 이거 위주로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과비는 언제라고요? 11월 10일. 여기는 11월 이 날짜 위주로 하세요. 이거 다 쓰라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는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 이 날짜밖에 없어. 날짜. 자, 그래서 그래요. 다 하지 마시고. 자, 이제
과수. 그러니까 봐봐요.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특색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특색 있는 게. 이거. 밤은 뭐라고요? 밤은 바라기. 이게 이제 특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다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꽃 해가지고 꽃는 분하기 이렇게 되고, 대추는 대신초, 신초 바라기. 그렇게 이렇게 특색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특색 있는 게. 자, 그리고 밤은 10월의 마지막 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자, 이렇게 최근에 출제된 것은 이 날짜만 쓰라고 하지 이걸 다 쓰라고는 안 해요. 이걸 다 쓰라고 하면 이건 서술 문제야. 15점짜리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단답형으로 이것만 쓰게 합니다. 5점짜리 내려면. 여기에 2번이고 여기도 뭐야? 대추도. 자, 유자차, 대추차 마신다 그랬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그리고 참꽃. 자, 이것은 좀 길다고 그랬죠. 이듬해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특색이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여기는 조금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변형을 못했어요. 미리. 조금 변형을 해야 돼. 이건 기출문제인데 이상하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있던데,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여기에. 자, 이건 지워버리시고, 여기도 요즘 뭐라고 했냐면 수학감소 보장은 수학기 종료 시점, 이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는,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때 당시는 1회 때잖아요. 1회 때는 이렇게 없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다듬어져 가지고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6월 30일 초과할 수 없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요 또? 이듬해. 이듬해 이제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조금.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장하는 내용에 따라, 자, 뭐예요? 보장 종료일을 이렇게 쓰라고 그러잖아요. 보장 종료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품목들도, 자, 이 중에서 보장하는 거 이렇게 써서 그 종료일 쓰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옥수수는 뭐예요? 옥수수도 수학감소 보장이요. 경작불능 있나요? 옥수수. 그러니까 수학감소 보장에다가 경작불능이고, 생산비 보장 아니고, 과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똑같이 쓰면 되는데, 옥수수도 뭐라 하면 돼요? 수확기 종료 시점. 그런데 옥수수는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옥수수리. 자오기 할 때 옥수수 언제? 9월 30일. 자, 그래서 옥수수는 판매기 시원도 9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경작불능 옥수수는 똑같이 그냥 수확 개시 시점 이 말만 쓰면 되죠. 옥수수 특별하게 뭐 없죠. 마늘. 자, 마늘도 수확감소 보장이고 경작불능 있고, 마늘은 뭐가 있어요? 재파종 있잖아요. 마늘은 재파종이. 그러면 자, 마늘도 자,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마늘 똑같네. 아, 양파하고 똑같잖아. 단 이듬해 6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은 그냥 똑같이 뭐라고 하면 돼요? 수확 개시 시점. 그 다음에 재파종이죠. 그럼 마늘 재파종은 언제까지? 한길. 판매 개시연도 10월 31일. 이렇게 해서 마늘은 3개 써야죠. 마늘은 3개. 그 다음에 고구마. 고구마도 수확감소니까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자, 고구마는 또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판매 개시연도 고구마. 10월의 마지막 밤에 고랭지 감자 고구마 먹으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경작불능은 똑같아. 그냥 수확기 시점만 돼요. 그 다음에 차. 차도 수확감소인데, 차는 뭐예요? 해차 수확 종료 시점 이렇게 해차 수확 종료. 그리고 이듬해 5월 1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경작불능 없잖아요. 해차는. 이거 하나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복분자. 복분자가 복잡하네. 그러고 보니까. 자, 복분자도 일단 경작불능이 있는데, 복분자는 언제까지? 이듬해 5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경작불능도 그거 써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수학기 이전에는 언제? 계약 체결일에서 이듬해 5월 30일. 수학기 이후는 이듬해 6월 1일에서 6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20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써주면. 이래 때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누가 이렇게 안 내? 요즘은 좀 이것은 좀 그래.
자, 감귤의 이제 15점짜리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벌써 최근에 이제 한 후반부로 이제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이제 집어넣게끔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15점짜리로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 집어넣었는데 이제 보험 기간을 가지고 최근에 15점짜리 하기는 조금 아깝죠. 그래서 이제 5점짜리 대비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유자. 자, 유자 이제 수학함수 나무 보장 있는데, 유자는 특이하다고 그랬죠? 종기가 언제라고요? 보통 수학함수는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유자는 수학 개시 시점이라는 거 아시죠? 수학기 시점. 그리고 얼마 넘지 마라? 10월 30, 10월의 마지막 밤에 대추차, 유자차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10월 30일을 넘어간 돼요. 자, 그 다음, 무화과. 무화과가 이제 우리가 복분자하고, 자, 무화과하고 복분자하고 이 두 개가 수학전 종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전에는 종합이고 수학기후는 특정이 뭐예요? 태풍, 강풍하고 우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무화과가 되는 계약책 24시에서 언제? 이듬해. 항상 이듬해 써줘야 돼요. 이듬해. 7월 31일 넘. 그리고 이제 7월 30일이니까 여기는 뭐 이듬해 8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여기는 무화과도 10월 31일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포도. 포도는 탱탱. 그러니까 이듬해 10월 10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번에 바뀐 걸로 하면 돼요. 자, 나무. 망감류나 온주밀감이나 계약체계를 입수해서 이듬해 언제라고요? 4월 30일 초과하지 말아요. 이게 이제 바뀐 거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바뀐 걸로. 자, 5번. 자, 최근에 이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된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내는 게 맞아, 이제. 최근에는 단답형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단순한 막 단답형 15점짜리가 아니라 이제 주로 계산 문제를 15점짜리로 내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제 가볍게 쓰게끔. 그래서 이게 9회 때 5점짜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비하라 이거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초과홀수는 완료일 해놓고 여기다 날짜만 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최근처럼. 자, 대파. 지금 여기 보장 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뭐예요? 초과할수는 정식 완료일이잖아요. 이건 묻고 있는 종료일이 아니라. 그럼 아까 대파 바뀌었죠? 얼마나 바뀌었어 우리 대파? 5월 20일에서 6월 15일 초과하지 말아 이거요. 고랭지 배추 추하니까 7월 30일에. 당근은 당근마켓에다 팔지 마. 8월 30일. 브로콜리는 얼마? 9월 30일. 자오기가 허브를 좋아해. 브로콜리. 시금치는 C10 해가지고 10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5점짜리여도 이때 이거 어려웠죠, 조금.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기본적으로 암기하면 바로 이렇게 쓰면 이거 뭐 10초도 안 걸려서 5점짜리 건지고 못 외우면 고민하다가 10분 허비하고 틀리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사람 화나게 만드는 문제가. 그래서 암기는 확실히 해야 돼,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 EBS에서 만든 공식 방송 교재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집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출문제집이 아닙니다. 지난 10년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출제 경향과 실전 감각까지 담아낸 바로 그 교재입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셨을 겁니다. 기출문제, 어디부터 어떻게 봐야 할까? EBS 방송교재는 단순한 나열을 넘어 테마별 경향 분석으로 핵심 영역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사례 분석, 이론 적용, 계산 문제까지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어 공부가 한층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 기출을 5대 테마로 분류하여 출제 흐름을 완전히 꿰뚫었다는 것.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테마를 중심으로 예상 문제와 모의고사를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DBS 손평하나의 교수님들의 책 소개와 수강생들의 생생한 후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좀 차별하기 위해서요. 단순히 회차별로 이렇게 기출문제를 구성한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목차를요. 보통 우리 이론서 목차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1차 과목의 특성에 맞게 1차 과목 품목별로 거기 세부 목차에 맞춰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 어디가 많이 출제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어느 파트를 내가 좀 강조하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편집했고요. 그리고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풀 수 있어야 된다. 풀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가 뭐다 해서 적과전 종합위원회에서 착가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주어졌다면 제일 위에다가 착가감소 보험금은 해놓고 창미자 중가 50%에서 70% 해놓고 밑에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착가감소량 그 다음 미보상 감수량 하면 쭉쭉 푸는 식으로 답안지를 제가 작성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 포인트를 잘 집어서 강의를 해주셔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핵심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해서 아주 간략하고 명쾌하게 강의를 해주셔서 아주 깔끔한 강의를 해주셔서 이해하기에 편합니다. 이론 중간에 문제를 넣어서 항상 이론과 문제를 병행하여 수업하니 머리에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10년의 기출 분석, 테마별 출제 경향, 그리고 실전 대비까지 모두 담은 EBS 손해평가사 방송교재. 지금 이 교재 한 권이면 합격을 향한 전략은 이미 완성입니다. 손해평가사 2차 시험 합격은 손평하나와 함께 EBS 손해평가사 손평하나에서 만나보세요.